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주식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주식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 리비안 때문이죠. 리비안이 오늘 미쳤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주식을 좀 팔았기 때문에 계속 주식이 계속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얘기와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과 어떤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 이런 걸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테슬라 주식이 좀 내렸습니다. 근데 뭐 크게 내리진 않았죠. 0.4% 정도니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기사들이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폼4에도 계속 이제 밝혀지고 있죠. 왜냐면 CEO가 파는 거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쨌든 다 공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판 양은 5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가격의 반도 지금 못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때 예측했던 것 중 하나가 시장 가격에서 분할로 파는 거였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재미났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예상 중에 하나는 맞는구나 그렇게 가고 있긴 한데 일단 판 가격은 뭐 먼데이는 한 1180, 뭐 1082,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팔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기사도 있었죠. 그런 것 치고는 시장에 그렇게 큰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시장 상황들 고려했을 때 임팩은 그렇게 크다고 보긴 이제는 아직까지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남은 주식을 더 팔까요? 그것도 예측하기가 섣불리 어렵습니다. 이만큼만 팔고 남은 돈은 이건 더 팔았다가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주식을 또 담보로 꾸어서 세금을 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부라든지 뭐 대학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가격이 꽤 잘 적정히 방어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비교가 되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오늘도 22%. 그래서 이게 시작했던 거에 이제는 거의 더블에 오지 않았나? 지금 120불을 넘어갔는데 100불도 비싸다 그랬는데 이제 122불이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찌감치 넘었는데 이제 마켓캡이 100 빌리언 달러를 그냥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밈 스탁 크레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긍정적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는 게 EV 스타트업의 이런 마켓캡을 다 합쳐버리면은 트래디셔널 오토메이커는 근처도 못 옵니다. 근데 EV 스타트업들이 자동차 판 양은 트래디셔널 오토메이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이거 뭐 물론 요번 전분기만 얘기했으니까 500,000이긴 한데 뭐 테슬라를 사실상 제외하면은 리비안은 아직 1000대를 못 왔습니다. 루시드도 그냥 뭐 몇백 대 아직 올해 목표가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산이라는 문제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재를 좀 이렇게 파인 프린트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뀐 거를 좀 업데이트 하려는 겁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100 빌리언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F stupid 해서 여기 이제 뛰어드냐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할까? 과연 시장은 현재 이 전기차 시장,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일까? 포드는 어떨까요, 그럼요? 아까 그런 트래디셔널 오토메이커의 하나의 대표 주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를 이제 내놓는다고 하고 실제로도 팔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EV 스타트업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재미가 없죠.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이거. 지금 보십시오. 2015년부터 이 코비드 맞은 여때까지 정말 마이너스로 아래로 이 꼬그라지는 꾸준히 하향하는 이 무시무시한 모습. 2015년에 포드를 사셨으면은 그게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7년입니다. 원가로 돌아오는데요. 심지어는 코비드 맞았을 때는 주식이 3분의 1 토막도 났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역시도 어제 얘기했듯이 2019년에 테슬라를 들어간 거죠.
그 전에 제가 뭘 기대했는지 아마 초창기에 보신 분들이라면 전 벤츠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내연기관의 팬이었고, 이런 포드나 GM 혹은 자랑스러운 현대기아차 한국에, 아니면 다른 이런 독일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좋은 좀 더 좋은 전기차를 내줄 걸로 믿었습니다. 왜냐면 일찌감치 계획을 많이 발표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도 제대로 된 전기차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런 전기차나 친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나긴 기다림이 없었겠지만, 차를 워낙 좋아했고 전기차의 팬인 저는 진짜 포드가 저 2015년 때부터도 꾸준히 전기차에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닛산 리프가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 시승하러 갔던 기억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할 줄 알았으면 그때 영상들을 많이 잘 보관해 두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 정도로 팬이었는데, 기존의 회사들은 이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시장도 그걸 이제 아는 게 아닌가. 양산에 문제가 있을 뿐, 사실 이 리비안이나 루시드 차만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루시드의 고급감,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이런 아기자기한 특징들, 인정합니다. 근데 양산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는 양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차 자체로만 보면은 솔직히 이런 내연기관, 기존의 트래디셔널 오토메이커가 내놓은 차들보다 월등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정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이 리비안의 프로토타입을 상당 부분을 포드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못 만드는 게 전 더 웃기는데, 물론 F150 일렉트릭 나오긴 할 텐데, 아니 저렇게 스타트업에 조언도 해주고 이래저래 물심양면 도와주기도 하고 투자도 했죠. 그래서 저렇게 주식이 뛰는 바람에 이제는 수십조의 이득이 났습니다. 이제 어제 얘기한 10조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이득으로 10조를 넘게 받겠네요. 아니 그러면서 전혀 이 회사들은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밈스타기인 영향도 있겠죠. 우리는 부정적인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러면은 긍정적인 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연기관 회사들은 진짜 전기차를 못하는 게 아닌가. 본인들의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묶여서 아예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이거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루시드나 리비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큰 자동차 시장을 테슬라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혁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지만, 과연 전체 자동차 시장을 테슬라만 다 먹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게 루시드나 리비안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물론 양산에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이 기다린, 전 2015년부터 이 기다린 쭉 이 7년의 시간 동안 기존의 트래디셔널 오토메이커가 전혀 그런 시장의 니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돌아선 게 아닌가. 그러면 테슬라 혼자 다 안 먹을 테니까, 비록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다음은 차라리 이렇게 제대로 된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돈이 몰리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제에서도 봤듯이 이 많은 돈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멍청해서 정말 군중 심리에 있어서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돈이 몰릴까? 정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폭발적인, 거의 어제 오른 것까지 하면 100% 가까이 올라가는 이 미친 주식을 보면서 과연 이게 열기로만 끝날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부정적인 거는 이미 하도 지겹게 얘기해서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생산량을 보면 저도 이 부분은 걱정스럽지만, 차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테슬라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좋은 면도 있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 테슬라 소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런 소식들이 바로 기존 그런 자동차 회사들의 실망감을 안겨주는 소식이죠. 그냥 단순히 테슬라는 드디어 웨이포인트를 넣습니다. 플레드를 발표하는 날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웨이포인트 좀 제발 넣어달라고. 우리가 보면은 구글 맵이라든지 미국에서 내비게이션 보면은 스마트폰 앱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탑 오버 한다든지 웨이포인트를 찍는 게
여기 중간에 점을 찍는 게 금방 가능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오로지 스타트와 엔드 포지션만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니 정말로 탑재됐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번 업데이트에 저 FSD 베타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있냐라는 거죠. 지구상이 지금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요구하고 그게 OTA로 단숨에 이 차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회사는 현재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OTA라고 다 같은 OTA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소비자가 요구를 하고 이거는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들어주는 그것도 제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이런 웨이포인트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이런 면들이 이미 너무 차별화가 아니라 진짜 어나더 레벨이고 정말 딴 세상 얘기다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전기차들 회사들한테 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성능이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 3, 모델 Y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장난 아니죠. 플레드는 뭐 부가티 시론을 그냥 깨부십니다. 수십억 하는 차를 고작 2억 이제 2억 좀 안 되는 요 2억 언저리 차가 그냥 발라버리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개조를 해서 그러니까 패신저 시트를 뺀다든지 무게를 감량하고 지금 보니까 타이어도 슬릭 타이어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쿼터 마일을 9초 아래로 돌파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거는 웬만한 슈퍼카가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슈퍼카가 이 경지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연기관 팬들은 직선에서만 빠른 게 무슨 차냐.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테슬라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코너도 빨라야 차지. 맞죠. 코너에 좀 부족한 면이 있죠, 테슬라가. 근데 우리가 슈퍼카를 동경할 때 빠른 게 첫 번째 아니었나요? 그런 기준은 테슬라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통념과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물며 토요다조차, 대중적으로 만든 토요다조차, 현대기아차조차 차등을 해서 엔진 크기와 성능을 차등해서 차량 가격을 달리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더 빠른 차에 이런 로망, 뭔가 갈망을 갖게끔 마케팅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게 갑자기 이런 테슬라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깨진 데다가 이 회사는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연비도 좋습니다. 전비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걱정 없이 막 밟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런치 컨트롤이나 기존 내연기관들은 이게 딜레이라든지 컨트롤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리스폰스가. 과연 공도에서 그렇게 빠른 성능을 안전하게 자유자재로 밟자마자 빠른 리스폰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몰아보면은 그럼 우리가 마케팅에 어쨌든 세뇌됐든지 그런 면들이 다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와서 그래 놓고 코너가 빠른 코너가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로드스터나 이런 것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를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 둘씩 그러면서 그걸 친환경도 하면서 그러니까 죄책감도 덜 들면서 거기다가 전비가 좋으니까 제 경제적인 사정도 아껴주면서 이렇게 밟는데도 별로 충전 요금이 안 듭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 과연 사람들이 안 빠질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포르쉐를 극찬할 때 박스 엔진을 얘기합니다. 무게중심이 낮은 단점으로는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리고 포르쉐는 RR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 보면은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드래그 레이스 플레드 갖고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나옵니다. 포르쉐 911 터보 S랑 비교해도 그냥 바릅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지치지도 않고 어느 속도 구간이든지 간에 플레드는 카본 로터를 썼기 때문에 전 영역 토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냥 치고 나가죠. GTR 1000마력짜리 역시도 뭐 중간 롤링 스타트에서는 그나마 어떻게 해볼만 하지만 지금 여기 내연기관들을 보면은 아무리 런치 컨트롤이나 이런 걸 잘 써도 포르쉐니까 그나마 미스 없이 나가지 웬만한 차들들 공도에서 미스 없이 나가기가 그거를 잘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순식간에 저를 프로 레이서로 만들어주죠. 덤으로 이렇게 위험한 거를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서 물론 너무 맹신하면 안 되지만 제 실수를 보정해 줍니다. 나름 좀 안전하면서도 이런 성능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자꾸 매력적으로 이 전기차에 다가오니까 주식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포르쉐 극찬, 그 박스 엔진의 낮은 무게중심. 아이, 그거는 이미 전기차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량력 무거운 배터리를 다 깔았는데, 포르쉐가 그렇게 극찬하는 그런 박스 엔진의 장점은 사실, 테슬라한테 비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코너라든지 셋업, 그런 오랜 노하우와 역사를 통해서 자동차 셋업하는 능력은 테슬라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코너가 약하지만 이미 큰 뼈대와 무게중심이 낮은 저중심 설계, 큰 토대는 이미 웬만한 내연기관 스포츠카를 압도하는 게 이미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빤히 미래가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들도 뻔히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회사들은 제대로 된 전기차를 못 만든다라는 게 시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민심이 이반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양산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를 기다리는 차라리 얘가, 그러니까 차악을 고른다는 느낌으로 지금 리비안의 주식이 미쳐버린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모델 Y는 이제 퍼포먼스가 중국에서 딜리버리 될 예정이고, 이제 유럽에서는 2022년에 이제는 딜리버리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죠. 이런 고성능 모델들을. 아니, 그러면서, 도대체 제 모델 S는 언제 오는지, 굳이 플레드가 아니더라도 모델 S 롱레인지만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빠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아예 인도 날짜가, 물론 저는 있습니다. 제 어카운트에 로그인 하면은 이것도 막 바뀌더라고요. 이제 11월이 아니라 이번 달에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에 이게 또 12월 말. 올해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어마무시하고 지금 한간에는 내년에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예 이게 날짜가, 그래서 인도 예상 날짜들이 S나 X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받아야 되냐 안 되냐, 저도 섣불리 그런 질문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댓글들 참 감사드리는데, 섣불리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 텍스 크레딧이 바뀌니까 그걸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문해도 그게 개정되고도 차를 못 받을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법안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들, 그게 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참 이 상황이 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그래도 받은 게 거의 다가오신 분들은 진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든 걸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분들은 지금 차라리 주문해도 1년 안에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주문을 하는 게,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당장 닥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점.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초반에 주문하신 분들은 텍스 크레딧을 받고도 이득이죠. 테슬라는 풀로 받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7,500불 크레딧은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그 캡을 없앤다라는 건 이제 개정안인데, 그것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미리 통과됐지만 아직 요게 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견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서 섣불리 제가 뭐라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주문하신 분들은 한참 늦게 받을 확률이 높고 가격도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근데 그게 텍스 크레딧인 만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일단 주문하실 분들은 주문하는 게 그러니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받아야 되는 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건 좀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룰 수 있어서 그 크레딧을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밀어보질 않아서 테슬라가 얼만큼 밀어주는지도 솔직히 그거는 이제 테슬라랑 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뭐 포르쉐의 뭐 장점이니 뭐니 어떤 기존 내연기관들이 내세우던 가치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이런 전기차 회사들한테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은 말만 하지, 전에도 제가 이러는 현대기아차에 비판적으로 하니까 내년 보자 그러는데 그거 작년에도 들었고 전 재작년에도 들었습니다. 벌써 이 채널만 운영하는데도 몇 번을 제가 몇 년간 들었는지, 근데 바뀐 거 하나도 없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니까 꼭 저거를, 저렇게 주식이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꼭 바보 같다라든지 위험하다라고 일변도로만, 물론 다시 한번 양산의 위험이 있지만 그걸 또 너무 미쳤다라고만 또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만 또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